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9년도 3회차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어요. 지난 시간에 36번 문제가 좀 풀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금일은 19년도 4회차 전기기능사 2과목 전기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유튜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블로그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 네이버 카페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자격증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사실은 이제 종강입니다. 종강. 네, 저도 종강이고 여러분들도 종강이에요. 그 전에 아마 중간중간 올려왔던 자료들은 이론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이제 상영이 되기 전에, 이제 오픈이 되기 전에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미리 전에 찍어서 업로드 해놓기 때문에요. 아마 미리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2월 2일서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2월 2일서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매일 찍었습니다. 매일 찍어가지고 거의 한 달하고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다 찍게 됐어요. 오늘이 이제 정확히 여러분들은 아마 4월 23일 날 아마 영상을 보실 건데 저는 이제 3월 12일 날 이제 끝낸 거예요. 2월 2일 날 시작해서 3월 12일까지 해서 정말 코피나게 자료 강의 자료 만들고 자료 찾고 그 다음에 하여간 뭐 영상 찍고 영상도 이렇게 퇴근하고 와가지고 좀 이게 시달리고 왔을 적에는 좀 버벅거린 적도 있었고 제가 좀 문제 판단을 잘못했던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문제들을 이제 보면서 저도 이렇게 보고 나서 만들고 나서 저도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가지고 저도 이제 망각주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다 안 보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게 저도 헷갈릴 때가 있긴 해요. 왜냐면 계속 이것만 공부하는 사람이면 이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기억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지만 저도 막 여러 복잡한 일들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좀 힘든 시기가 있었고 그 중간에 혈압약을 좀 바꾸고 신부전증 비슷하게 좀 와가지고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약을 지금 바꿔서 먹고 있고 무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영상을 찍고 뭐 어쩔 때는 뭐 새벽 1시까지 뭐 찍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저는 이제 3월 12일 날 영상 촬영이 끝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4월 23일이 돼야지 제 이 마지막 영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참아 오셨고 잘 이겨내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오늘도 조회수를 보고 전달도 조회수도 보는데 조회수가 계속 이제 감소돼요. 이제 감소되고는 있는데 뭐 저는 초반에도 그랬듯이 뭐 한두 명만 봐도 상관이 없고 그런 사람이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또 이런 것들을 또 전파를 하고 자기 경험을 전파하고 이러면서 우리 기술 레벨을 좀 올렸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제 정해진 자격증을 공부하는 거는 사실 이 어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 현장이나 이제 현업에서 업무를 하면서 발생되는 긴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 문제들을 트러블들을 도면을 보고 로직을 보고 분석하고 그리고 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내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사람들한테 지시를 하고 안전도 또 챙겨야 되고 중첩법 때문에 이제 현장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그에 비하면은 이 공부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머리는 타고난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거를 좀 부정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공부머리 따로 있고 일머리 따로 있고 뭐 연애머리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눈치머리 따로 있는 것처럼 저는 공부머리는 누구나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그 사람이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지,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근데 그게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긴 할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 왜냐, 자기 머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으니까요. 근데 가능성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똑같은 24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고 어떤 사람은 보통으로 살고, 이런 갭이 나는 게 순전히 보면은 머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하면은 안 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가지고서 그 가능성을 위해서 내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서 캐퍼빌러티를 가지고서 노력하는 게 그래도 바람직한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 마지막 영상도 잘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우리 막둥이랑 또 줄넘기 하러 가야 됩니다. 제가 건강이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19년도 4회차 정기기능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인생을 먼저 살아온 권반장의 명화. 제가 이제 수학 체증 현상을 좀 가지고 왔어요. 수학 체증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의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학 체증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에서는 대규모 생산을 통한 그 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것이고, 범위의 경제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돼서 나타나는 효과고, 네트워크 효과는 특정 제품 사용자가 많아지면 제품 가치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자 학습 효과에 의해서 생산자가 경험이 증가하면 생산 효율이 높아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학습 효과로 특정 제품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다른 제품의 전환이 어렵다 하고, 락인 효과는 제가 블로그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면은 제가 지금 경영학을 전 전기공학을 이제 석사까지 저는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위탁 교육으로 이제 경영학 석사 과정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경영학을 배우면서 되게 많은 인사이트들을 저는 얻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지금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몰아가지고 저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제 저도 이제 시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뭐 회계나 재무나 아니면은 경제 관련된 것들을 서점에서, 이게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서점에서 이렇게 공부를 찾아서 읽어보시고 머릿속에서 이런 흐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9년도 3회차 이제 제가 보충 설명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60Hz 200V 7.5kW인 삼성 유도전동기 전부와 슬립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회전자 동선 0.4kW, 기계소는 0.1kW가 있어요. 그래서 슬립 공식은 이제 요걸 가지고 표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따로 구했던 거를 지난 19년도 3회차 설명할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했던 거를 이제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P 로타로스는 우리가 동선을 여기서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0.4, 0.4 넣고, 출력 우리 7.5kW 여기 넣고, 그 다음에 기계손
기계손을 우리가 0.1을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은 슬림은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참고적으로 여기 있는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PC라고 해도 돼요. PCL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쿠퍼로스.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이거 표현은 여러분들이 외우기 좋게 이게 바꿔 놓으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년도 4회차는 제가 이제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 보는 것처럼 하진 않고, 제가 원래 4회차까지 시험 보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문제 읽고 설명해 주는 거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벨 1과 레벨 2에 함께 올려 놓을 거예요. 21번 전격전압 100V, 전기자 전류 50A, 전기자 저항이 RA가 0.25, 민 직류 발전기 유기기 전력은, 우리 유기기 전력 E는 V 플러스 IA RA, 만약 단자절하면 V는 E 빼기 IA RA가 되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식을 가지고서 넣으면은 100 플러스 50 곱하기 0.2 하면은 110V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2번. 22번 전기기의 철심 재료로 규소강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거. 우리가 이거는 저희 규소강판, 그 다음에 그 철심 적층 관련돼서 돌아가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소강판을 사용하는 거는 히스테리시스손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철심을 적층하는 거는, 얇게 적층하는 거는 우리 와전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3번 직류발전기를 구성하는 부품 중 정류자랑, 우리 정류자 뭐예요? 교류를 직류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죠. 전기자 권선에서 생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부분. 그 다음에 24번 부하전류가 40A일 때 1800rpm으로 20kg/m의 토크를 발생하는 직류 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의 부하를 감소시켜 부하전류가 20A일 때 토크 kg/m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 토크는 K, 상수 K의 I 자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류가 40에서 20으로 줄었기 때문에 2분의 1로 줄어든 거고, 그게 자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계산하면 4분의 1이 되죠. 그럼 4분의 1에 우리 여기 있는 토크를 계산하면은 5kg로 우리가 이제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2분의 1로 줄어들면은 토크는 4분의 1로 줄어든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5번 사극 60Hz 20HP 홀스파워죠. 힘의 단위입니다. 유도전동기 단자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회전 속도가 1782rpm에서 1764rpm으로 감소했을 때의 토크 변화는, 이거는 이제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1800rpm을 동기속도를 구하고 여기서 슬립을 구합니다. 슬립이 0.1이죠. 그리고 요걸 가지고 슬립을 구하고 또 얘를 가지고서 슬립을 구해요. 그러면 0.1에 0.2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속도가 여기서 여기로 갔을 적에 우리가 2%, 1에서 2%로 늘었다는 거는 뭐예요? 슬립이 늘었다는 거는 토크가 2배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크는 슬립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 약 2배로 증가한답니다. 26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이에요. 아닌 것.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네. 2번. 기전력의 위상이 최대가 될 건 없죠. 위상이 최대가 된다는 조건은 어디에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좀 약간 헷갈리긴 했어요.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최대가 붙어 있는 게 속임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7번. 동기속도 30rps인 RPM이 아니고 RPS로 나왔네요.
고르발전기 기전력의 주파수가 60Hz가 되려면 국수는, 그래서 우리가 NS는 P분의 120F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우리가 RPM을 RPS로 바꾸면은 우리가 1분이기 때문에 미니 뒤에가 이게 미니거든요. 미니 분을 우리가 초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분에서 초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나누기 60을 해줍니다. 그러면 120을 60으로 나누면 여기 EFP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30은 30 RPS는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P의 EF인데, 이거를 봤을 때 국수를 구하려면은 P가 이쪽으로 하고 30이 이쪽으로 바꿔주면 되죠, 둘이. 그리고 나서 2 곱하기 60, 120에 30을 하면 몇이 나와요? 120에 30이면 3, 4, 12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극이 되는 거예요, 답이. 답은 2번. 28번, 동기 전동기 용도로 적당하지 않는 거 분쇄기 되고 종속도니까, 그 다음에 송풍기도 종속도니까 되고 압축기도 종속도니까 괜찮은데, 여기 4번 크레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크레인. 29번 변압기 포유부하선을 설명한 것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철선, 동선, 그 다음에 철선에는 우리가 히스테리시스손, 그 다음에 에디 커런트 로스, 그러니까 와류손까지 이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베어링, 마찰손,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 와류손은 누설 자속에 의해서, 표요부하선 누설 자속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손실이에요. 건선 2A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거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오늘. 30번. 그래서 이게 제가 손실 관련된 거 설명할 적에 표요부하선도 사실 설명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답만 외웠다면, 해당되는 것만 외웠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표요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하나하나 이렇게 더해져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번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봐요. 여기서 30번에서는 지금 문제가 우리가 차동 계전기도 줬고 비율 차동 계전기도 줬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강의할 적에 차동 계전기 문제가 나와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율 차동 계전기 87T, 87L, 87G 이렇게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다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때 비율 차동 계전기에서도 한번 또 설명을 또 드렸었어요. 우리가 델타는 각변이가 위상차가 발생되지 않지만은 Y 델타로 하게 되면 위상차가 발생돼서 CT 결선을 반대로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델타인 데는 Y를 해주고 Y인 데는 델타 결선을 CT를 해줘야 된다고 내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가장 많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답이 3번입니다. 차동 계전기 선택하면 틀립니다. 비율 차동 계전기가 맞아요. 우리가 이제 그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영국 콘덴서 기동 문제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던 건 콘덴서 기동이었었는데, 가정용 세탁기나 뭐 냉장고 이런데 콘덴서 단상 전동기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르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영구가 한번 나왔어요. 영구 콘덴서, 그죠? 그때는 제가 설명할 적에 영구랑 콘덴서 기동이랑 두 개 딱 나왔다. 그러면 영구를 먼저 선택하라고 하셨죠.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서 2번, 3번 똑같이 이렇게 차동 계전기와 비율 차동 계전기가 이제 주어졌으면, 이 문제에서는 비율 차동 계전기를 답으로 고르기 위해서 출제자가 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31번 변압기 백분율 전압 강화가 2%,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가 3%일 때 부하 역률이 80%인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E는 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 가지고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 역률 0.8, 그 다음에 리액턴스 강화가 3, 그 다음에 역률이 0.6일 때, 0.8일 때 무효율은 0.6이라고 했죠. 그래서 3.4가 나옵니다. 답은 3번. 이거 나왔던 문제예요. 32번. 건수비가 30인 변압기 1차 측에 3300V의 전압을 인가하고 있다. 2차 측에 33kW의 저항부하를 연결하였다. 이 변압기의 2차 전류는, 그럼 우리가 A는 V2분의 V1을 가지고서 우리가 건수비를 구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건수비는 여기 주어졌죠. 그래서 여기 주어지고 1차 3300. 그러면 이거 V2를 빼면은 여기 3300을 30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110이 나옵니다. 그러면 P2는 V2분의 V1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 2차 측 전류를 구한다고 했죠. 그러면 I2를 빼주고 I2를 앞으로 빼주고 P는 위로 올라가고 V2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P가 위로 올라가고 I2를 계산하면은 3300을 우리가 11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300A가 나와요. I2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3번 삼상 변압기 결선 방법 중 수전단 변전소용 변압기와 같이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승합할 적에는 우리가 델타 Y, 강압할 적에는 우리가 Y 델타를 합니다. Y 델타.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에요. 3번. Y 델타. 그 송전솔로에는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가 YYY를 우리가 썼었어요. 근데 요즘은 YY를 쓰더라도 중간에 델타를 하나 넣어가지고 우리가 상고조파에 대한 순환 회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송전솔로 따는 그렇게 운전이 될 수 있지만 이제 발전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변압기가 델타 Y 변압기를 우리가 DYN11 각변이가 DYN11을 우리가 쓰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 유튜브 영상에 그 변압기 각변이 설명한 자료가 있어요. 그림 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용은 여기 한번 읽어 보시고 여기 제가 강압용어 Y 델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Y 델타 여기 보시면은 강압용 변압기로 결선되고 그러니까 델타 Y 같은 경우는 승합용으로 실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1차 변전소에서 2차 변전소로 갈 적에 우리가 3, 4호로 받았어. 그 3, 4호를 1호사로 강압해 줘야 되는 거야. 스텝다운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765도 우리가 받아서 3, 4호로 강압하고 이제 1단 강압하는 거예요. 근데 3, 4호에서 765에서 바로 1호사로 강압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2단 강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통 결합은 우리가 765, 그 밑에가 365, 345, 그 밑에가 154, 그 밑에가 22.9K로 우리가 배전솔로 끝까지 이제 내려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34번 삼성 유도전동기 1차 입력 60kW, 1차 손실 1kW 슬립 3%의 출력은 얼마인가? 이것도 나왔던 문제죠. 이건 더 이상 뭐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60 빼기 1을 해서 59, 그래서 59에 1 빼기 0.03 슬립을 해주면은 57.2 이상 해서 여기 문제는 답은 4번 57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35번 출력 10kW 슬립 4%로 운전하고 있다. 삼성 유도전동기 2차 동선은, 그래서 2차 동선은 요 공식을 가지고서 푸시면 돼요. 동선을 1 빼기 S분의 S 곱하기 출력, 여기 출력, 이 문제도 나왔었죠.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3승에 0.04에 1 빼기 0.04를 하면 417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36번 역률이 좋아 가정용 세탁기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주로 사용하는 거는 여기서는 지금 영구 콘덴서 기동이 없기 때문에 콘덴서 기동용 답을 2번 요거 고르시면 됩니다. 37번 권선형 유도전동기 2차 측 단자의 외부 저항 R을 삽입하였다.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 나왔다. 그러면은 뭐 생각해야 돼요? 비례추이. 그죠? 비례추이 그림 기억나셔야 돼요. 왼쪽은 우리가 슬립이 1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슬립이 0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적에 그 구간을 우리가 동기속도 구간으로 보고 이게 우리 R1, R1, R2 해가지고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고 기동 토크는 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저항이 증가하면은 그 기동 전류는 감소되고 이거 기억나세요? 그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토크 발생 슬립이 증가한다. 맞고 최대 토크가 감소한다. 최대 토크가 감소하다. 기동 토크는 증가하고 맞고 기동 전류는 감소하고 최대 토크 발생 슬립이 증가한다. 이게 답은 2번이네요. 최대 토크가 감소하진 않죠. 최대 토크는 계속 유지되면서 좌측으로 가죠. 모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꼭지점은 똑같다고 제가 강의 때 설명을 드렸었죠. 답은 2번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38번 5kW 이하의 삼상 농용 유도 전동기에서 전격 결합을 직접 인가하는 방법으로 가속 토크가 커서 기동 시간이 짧은 특성을 갖는 거는 이거는 이제 5kW 이하는 이제 우리 전전압 기동이 우리가 이제 직입 기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고요. 실제 제가 이거 아마 이 문제 나왔을 적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직입 기동 이제 기동 방식 설명할 적에 직입 기동은 우리 큰 용량도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냥 문제로만 봐주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전압 기동을 하는 거는 기동 전류에 문제가 돼 있지만은 기동 전류의 그 작은 용량만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까 봐 그러는 거예요. 전전압 기동은 무조건 작은 용량의 전동기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발전소는 우리 1750kW 짜리 1.75kW 1.75 메가와트짜리도 그 직입 기동을 합니다. 실제 전전압 그 Y델타 기동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직입 기동이에요. 물론 하루에 이제 발전소가 기동 정지를 할 적에는 뭐 하루 3회 이상은 기동 정지를 하지 마라라는 조건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동기에 이제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한다는 거예요. 뭐 이제 이게 조그만 것들은 기동 정지를 반복적으로 간헐적으로 인터미턴트한 부하에 사용해도 되겠지만 대용량은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직입 기동을 방식을 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일단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39번 온, 오프를 고속으로 변환할 수 있는 스위치이고 직류 변압기 등에 사용되는 회로는 무엇인가? 이거 답은 1번이죠. 초포 회로. 직류 변압기잖아요. 직류 변압기 나왔다. 그러면은 초포 회로. 요거 좀 문제 유형이 좀 바뀐 건데 그래도 그 이론을 공부하셨으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40번 전력용 반도체 스위치의 온, 오프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게이트 톤 오프 사이리스터는 의무 게이트 전류 펄스에 의해서 톤 오프 맞네요. 이게 답이네요.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정말 긴 시간 우리 거의 2월 2일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4월 23일까지 이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거의 3개월 동안 이 15회에서 19년도 19회차까지 했어요. 19년도 4회차까지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뭐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상이 다 오픈되고 나서
4월 23일 이후로 보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뭐 여러 편씩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조금씩 공부하신 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깊이는 이게 몰아서 보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거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의 3개월 동안 장기간 이제 했고요.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여러분들과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5개년치를 했어요. 5개년치에 20문제를 우리가 4회차까지 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몇 문제 푸신 것 같아요? 400문제 풀었습니다. 400문제 중에 20문제 여러분들 얼마나 이제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보죠. 오늘 기준으로 봤을 적에 지금까지 19년도 1, 2, 3회차도 다 공부하고 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죠. 이 문제 풀 수 있고, 이 문제 풀 수 있고, 이 문제 풀 수 있고, 이 문제는 좀 생각해야 되지만 그래도 처음 나왔지만은 이거 동기속도만 구하고 비례관계만 알면 풀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설명했던 거잖아요. 이 비슷한 문제도 나왔었고, 이것도 풀 수 있다고 제가 볼게요. 얘 풀 수 있고, 얘 이제 RPM이 RPS로 처음 나왔어요. 그죠? 그래도 수학적인 지식 조금만 알면은 이거 뭐 어렵지 않은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 틀릴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건 뺄게요, 제가. 한 문제 못 푸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얘도 못 풀었다고 칠게요. 이거 처음 나왔으니까. 얘는 나왔던 거고, 얘도 처음 나왔죠. 근데 제가 이론 설명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맞을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손실 관련된 거는 변압기, 전동기, 그 회전기기와 정지기 우리 변압기, 회전기는 우리 직권기, 그 다음에 직류기, 그 다음에 동기기, 유도기에 나오는 손실. 요거는 전기기기에서 다 외워야 돼요. 손실은 모든 거를. 그리고 이제 뭐 전력공학 가면은 또 송전솔로의 케이블 손실이나 뭐 이런 이런 것들을 또 배우거든요. 근데 여기 전기기기에서 나오는 손실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이건 틀렸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 문제 틀렸어요. 얘도 사실 꼬았지만은 제 영상 잘 보신 분은 맞췄을 거고요. 얘는 나왔던 문제고, 얘도 어려운 문제 아니고, 얘도 이제 처음 나왔지만은 얘는 틀렸다고 할게요. 그러면 네 문제 틀린 거예요. 얘 맞을 수 있는 문제, 얘도 맞을 수 있는 문제, 얘도 맞을 수 있는 문제, 얘도 제 강의 자료 열심히 들으신 분들 맞을 수 있는 문제, 얘도 맞을 수 있는 문제, 얘도 맞을 수 있는 문제, 얘도 맞을 수 있는 네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못 푸는 문제라고 제가 생각한 거거든요. 왜냐 제가 이 자료 만들고 강의도 여러분들께 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80점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그때도 이게 문제 풀이하면서도 이제 최소 60점을 만들어요. 정기기기에서 여러분들이 400문제에서 60개를 맞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70개 맞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전기기기에서 조금 맞고 전기 이론에서 조금 맞고 그 전기 설비에서 이제 점수를 많이 맞추려고 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외우기만 하면 사실은 다 맞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에 제 그 KC 기준 개정된 거로 1.5년 전에 강의한 전기설비 과목 보시면은 보충 자료까지 다 보시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18개 이상은 맞으실 거예요. 다 맞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기 예를 들어서 거기서 18개를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14개 맞았다고 보세요. 그러면 32개 맞은 거예요. 거기에 전기이론만 여러분들이 6개 맞는다고 4개만 맞히면 36개 합격되는 거죠. 전기이론 그래도 암만 못해도 그 6개에서 8개는 맞힐 거거든요.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합격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전기기능사 우리 이제 실습 우리
제어판이랑 배관이랑 배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격증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뭐 자격증 공부 플러스 그 이제 실무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엮어 가지고 제가 강의를 오랜 시간 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요 영상 끝나고 나서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제가 그 응용 문제들 좀 제가 공부하는 거 매칭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카테고리가 여기 기능사 과정에 올려놓지는 않고 아마 저기 다른 방에 좀 올려놓을 때 그때 되면은 어차피 링크 걸면은 제 영상 볼 때마다 최신 자료 뜨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제가 약간 좀 부족한 설명에 부족하거나 좀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번 또 전기 이론 올해 12월서부터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때 되면은 26년도 자격증 시험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